등비. 자, 비율이 똑같은 수열인데 얘는 등차 수열보다 좀 더 라이트하니까 편하게 잘 들어주면 돼. 자, 등비 수열은 뭐냐면 그 등차 수열은 우리가 그 이웃한 항마다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었잖아. 그래서 그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불렀었지. 등비 수열은요, 이웃항 항의 비율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곱하기 r을 했을 때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수가 곱해졌을 때 규칙성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 3, 9, 27, 81 이런 녀석.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공비, 공비, 공비 이런 느낌 이해되지? 여기가 더하기였으면 등차 수열, 지금처럼 곱하기면 등비 수열 이런 식이에요. 할만해?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게 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 그러니까 이전 항에다가 공비 곱하면 다음 항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일반항을 구하게 되는 공식의 기초입니다. 등비수열의 정의야. 그리고 공비를 구할 때는 항끼리 나누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항이 분자고 앞에 항이 분모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얼마만큼 곱해졌는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아래 예시 보면 저 1, 2, 4, 8, 16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뭐 너무 잘 보이지, 그치? 우리가 일반항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AN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에요. 자, 설명해 줄게. 등비수열 일반항. 자, 우리가 A2는요 A1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A3는 A2 곱하기 R이니까 A1 곱하기 R제곱으로 쓸 수 있다. 보여요? A4는 A3 곱하기 R이 정인데 이 녀석은 이제 A1 곱하기 R제곱의 R이니까 R 세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 저 이제 규칙성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얘 더하기 얘예요. 보여? 1 더하기 3은 4다. 그러니까 A n번째 항은요 초항에다가 R에 n-1제곱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n번째 항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항을 기준으로 하면 R에 n-1제곱이잖아. 곱해야 되는 공비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거야. 등차 수열에서 A1 더하기 n-1d 이렇게 구했었는데 쌤이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었냐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뭐 A3이면 그러니까 A3 더하기 n-3d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얘도 조금 일반화를 시켜서 바꿔주면 있잖아. n번째 항은요. 내가 k번째 항에다가 공비에 n-k제곱을 곱하게 되면 n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를 또 여기서 좀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이 녀석도 막 초항이랑 다 공비로만 나타내지 말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쌤이 문제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요 느낌이랑 아예 똑같아. 그냥 우리가 등비수열은 차가 아니고 곱이니까 여기가 다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n-1이랑 뭐 n-k 뭐 요런 숫자들이 다 공비의 지수로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 느낌.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또 이 녀석도 신기해요. 잘 봐. 지금 A1, A2, A3 적은 거거든.
A2의 제곱은요. A1 곱하기 A3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등비중항이라고 그래. 등차 중항은 우리가 가운데 거 2배 한 게 양 사이드의 합이었었지. 얘는 가운데 거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으로 바뀐 거야. 등비니까. 그 얘를 수식적으로 증명하면 A1R의 제곱이 A1 곱하기 A1의 R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A1 제곱 R 제곱은 A1의 제곱에 R 제곱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중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녀석을 우리가 등비중항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녀석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하게 외우려면 A, B, C 요 순서대로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B제곱은 AC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니까 요 녀석이 성립하게 되면 또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 녀석 우리가 문제 풀면서 또 자세하게 배워봅시다. 등비수열은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돼. 등차보다 고점이 훨씬 낮아요. 좀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편해.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미적분 2 때 갑자기 미친놈이 되어버립니다. 겁나 좀 어렵게 많이 나와. 대신에 이제 그 미적분 2에서는 등차 수열은 뭐 언급조차 안 되고요. 거기는 이제 등비수열이 메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좀 잘 배워놔야 돼. 우리가 미적분 2까지 배우게 될 거니까. 자,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이 16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달래요. 그럼 잘 봐.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야. 네 번째 항은요 16인데 우리가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세제곱해준 거 곱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A1이 4분의 1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R 세제곱이 64네요. 따라서 R은 4 정도가 나오겠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 AN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 되지. 4분의 1에 4의 n-1제곱. 괜찮아?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조금 세련되게 우리가 이제 지수를 배우고 왔잖아. 4의 -1제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밑이 4로 똑같네. 4의 n-2제곱 이런 식으로 조금 세련되게. 그럼 우리가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4의 -1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나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내도 좋다. 괜찮고. 자, 항이 주어진 등비수열입니다. 자, 두 번째 항이 -6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3분의 2예요. 이때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AN의 일곱 번째 항을 구해달래. 잘 봐. 그럼 우리가 공비를 일단 찾아야겠지. 지원아, A2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우리가 A4가 나올까? 공비의 제곱. 오, 좋아요. R 제곱에 해당하는 게 몇 분의 1일까? 오, 그렇지, 그렇지. 9분의 1을 곱했더니 저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R 제곱에 해당되는 게 9분의 1이었었던 거야. 요거 이해될까요? 근데 공비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R 값은 얼마야? 공비가 음수.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 A7을 구하고 싶대. A7은 우리가 A4에다가 공비를 얼마만큼 곱하면 돼? 몇 개? 그렇지, 그렇지. R 세제곱 이렇게 써놔 처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R4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R 세제곱은 마이너스 27분의 1 정도 나오는 거 혹시 보여요? 괜찮지? 그러니까 얘는 81분의 2였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값이 81분의 2야. 괜찮지? 오케이. 아래 거 풀고 갑시다. 아래 거 싹 다 풀어보자. 560번, 561번. 초항이 얼마일까? 등비야, 등비. 근데 지금 초항이 뭔지 몰라.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2라 그랬어. 근데 세 번째 항이 8이야.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얼마였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였을 것 같아? 2죠. 맞지? 그럼 이제 첫 번째 항 구했고 공비 아니까 일반 항 구할 수 있겠죠? A1 곱하기 R의 n-1제곱 마이너스 2에 n-1제곱 적으면 돼. 그냥 그게 일반항이야. 초항 곱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공비 마이너스 2에 n-1제곱 괄호 치고 그냥 n-1제곱 하면 돼. 저 무슨 숫자야? 마이너스 2에다가 괄호 치고 n-1제곱 지원아 쌤이 말한 게 이거야.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을 적어달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부호를 계속 적용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n-1제곱의 영향을 못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게 일반항이야? 그러면 이게 64가 되려면 n에다가 얼마 정도 대입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치. 그 5야 6이야. 마이너스 64니까 마이너스 살아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n의 값이 6이어야 마이너스 2의 5제곱을 곱해줄 수가 있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아래 거. 오케이. 맞습니다. 얘네는 뭐야? 공비 찾. 공비 찾으려고 그렇게 해본 거야? 자, 세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이 되고 싶어. 그럼 공비 몇 번 곱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9분의 1 곱하기 r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럼 r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겠지. 그래서 r은 마이너스 3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봐봐. 마이너스 3이잖아 이 녀석이. 여기다가 9 곱하면 이 녀석 나오는 거 보여? 그러니까 여기다가 r제곱 곱하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항에서 두 칸 더 간 거야. 그래서 여덟 번째 항이라고 구해도 돼.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일반항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쌤이 알려주는 대로 좀 말랑말랑하게 풀어도 괜찮아요. 막 무조건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 이건 또 아니야. 자 18번 볼게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저렇게가 성립할 때 A7의 값을 구해달라. 자 보자. 자 A1 더하기 A2가 60이고 써놓게. 근데 A1을 A라고 두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렇게 성립이 되겠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A3 더하기 A4는요. AR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이 240인 거 보여요? 괜춘? 지원아 여기 볼래? 얘를 쌤이 R제곱으로 묶고 싶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묶으면 A 더하기 AR이 나오게 되거든? 그치? 근데 우리 요 녀석 똑같은 거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60이 들어가. 그래서 60 곱하기 R제곱이 240이라는 관계식이 생기니까 R제곱이 4가 나와요. 괜찮지? 이렇게 식변형하는 문제인 거야. 근데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R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치? 공비가 음수면 우리가 음수인 항이 무조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R은 2다. 이때 A7을 구해달라며. 그럼 우리가 공비 구했으니까 첫 번째 항만 알면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저 첫 번째 식에다가 넣어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A 더하기 2A가 60이니까 A 값이 20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초항 20, 공비 2. 따라서 일곱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6번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0 곱하기 2의 6제곱이네요. 괜찮니? 이쪽 숫자가 많이 크게 나오겠는데? 그치? 10 곱하기 2의 7제곱으로 바꾸면 2의 7제곱이 128 정도 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1280이었겠다. 정답이 좀 크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괜찮아? 구할 만해? 값이 크네. 그치?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의 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등비수열 2, 4, 8 쭉쭉쭉 이렇게 나간대. 얘는 그냥 너무 쉽게 주지 않았니? AN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초항도 2고요. 공비도 2야. 그치? 그러니까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이 녀석을 그냥 2의 n제곱이라고 써도 좋을 것 같죠? 괜찮아? 괜찮아? 보여? 이 녀석이 언제 500보다 커지네? n에다가 몇 정도 대입하면 500보다 커질 것 같아? 에이, 이해 거듭제곱 내가 외우라 그랬지? 6 가지고 안 돼요. (512는) 2의 몇 제곱이야? 땡. 지원아, 2의 7제곱이 128이었어. 그래서 2의 8제곱은 256이고 2의 9제곱이 512야. 그래서 n은 9입니다. 자, 우리 2의 거듭제곱 공부 한번 하고 갈까? 2의 5제곱은 32고 2의 6제곱은 64, 2의 7제곱은 128, 2의 8제곱은 256,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입니다. 다 외워야 돼. 겁나 많이 나와. 등비수열에서. 2의 10제곱까지는 무조건 암기. 지금 외워.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3의 거듭제곱도 6제곱까지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등비수열할 때 엄청 많이 나와서. 저까지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여기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듭제곱이에요. 너무 싫죠? 특히 6의 4제곱, 5의 4제곱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 외워줘야 돼. 7은 잘 안 나오거든 우리가 공비로. 근데 5랑 6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나와서 외워줘야 돼. 일단 근데 무조건 중요한 건 2의 거듭제곱이야. 지원아, 지금 한번 적어볼래? 그냥 적으면서 외워. 한번 쭉 쓰세요. 잘 적었어? 512는 2의 9제곱인 거 알아야 돼? 좋아요.
자, 20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쭉 하면 등비수열 1번항 끝이야. 별거 없죠. 네 문제밖에 안 남았어. 문제 다 풀고 가도 돼 지금부터. 등비 합은요 좀 많아. 왜냐 여기서 이것까지 우리가 하고 가야 돼가지고 오늘 아마 다 나가면 한 7시쯤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유롭지. 왜냐면 시험 공부 좀 하게 해주고 제시까지 칠 수 있어. 야무져요. 우리 원래대로 했잖아. 쌤이 강의 계획을 짤 때 그 우리 숙제 질문을 1시간을 받아주는 걸로 다 강의 계획을 짰거든. 그래서 그에 맞춘 이제 진도 나가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었어. 내가 처음 강의 계획서를 쓸 때. 그래서 너네가 그 2월 초중반에 끝나는 게 계획이었거든. 근데 지금 우리 1월 중순이잖아. 그러니까 내 목표치까지 한 달 남았어. 근데 책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잖아. 그러니까 엄청 널널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소단원을 하나씩 나가도 다 끝내. 근데 뭐 그렇게 또 일부러 또 막 천천히까지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롭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녀석 빨리 끝내고 그냥 우리 같이 공수원 쌤피 위주로 하면서 또 하는 것도 좋아. 그리고 테스트 시간에는 계속 대수 치면서 뭔 느낌인지 이해했지? 상당히 여유가 있어. 이 반이 특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수 투반도 조금 여유가 있긴 하거든. 근데 여기는 뭔가 체감상 한 2주 정도 빠른 것 같고 거쪽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빠른 느낌? 좋아요. 자, 2와 20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넣었대요. 그럼 봐봐. 이게 싹 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얘를 쌤이 B1이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러니까 새로운 수열 Bn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이 새로운 수열을 두는 테크닉은 너네가 어려운 문제 풀 때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이 B2가 되겠지? B3가 되고 쭉쭉쭉. 그럼 얘는 B의 몇 번째 항이 될 것 같아? 열? 그렇지. 그럼 우리가 20은 B의 몇 번째 항이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1 곱하기 A10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수열로 정의했을 때 B2 곱하기 B11인 거 혹시 보이니? 근데 이 녀석은요 B1 곱하기 B12랑 똑같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야. 요 두 녀석의 곱이 요 두 녀석의 곱이랑 똑같아요. 왜 그럴까? 잘 봐. 이거지. 이거지. 등비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요. 잠깐만. B2 곱하기 B11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쌤이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돼. 이쪽에서 식을 하나 변형을 시키고 갈 거야.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B2 곱하기 B11은요. B2는 B1의 R이고 B11은
R분의 B12지. 그러니까 R끼리 사라져서 B1, B12가 된 거야. 요거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다 지원아. 이거 봐봐. 지금 얘네끼리 R배 차이 나지. 그리고 요 녀석이 이 녀석의 R배 크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요 녀석보다 R배가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곱한 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곱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야. R배 차이가 서로 상쇄가 돼. 이 녀석은 이 녀석보다 R배 크지만 이 녀석은 이 녀석보다 R배가 작지. 그러니까 B2는 B1의 R배고 B11은 B12의 R분의 1배지. 그러니까 R끼리 서로 상쇄가 돼서 요 녀석만 남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등비수열을 완전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괜찮아? 근데 처음에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공비가 직접 예쁘게 안 나올 거야. 왜 그러냐면 쌤이 왜 일반항으로 안 뒀냐면 여기가 지금 첫 번째 항이고 여기가 12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갈 때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 그치? 2에다가 R의 11제곱을 곱해서 20이 나와야 돼요. 그럼 R의 11제곱이 10이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R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녀석의 곱은 요 두 녀석의 곱으로 간접적으로 구하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이 방법 이해돼? 그러니까 답이 예쁘게 그냥 40으로 나와버려요. 2 곱하기 20 40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오는 거지. 괜찮아? 할만해? 좋습니다. 두 문제 다 풀고 갈까요? 어씨 뭐 잠깐만 여기까지 너무 내려왔어. 이쪽에서 잠깐만 우리 565번 한번 풀어볼까? 되게 너네 중간고사 범위랑 엮여 있어서 잠깐만 미안해 567번 잠깐만 잠깐만 나 너무 아래로 내려갔는데? 아직 많이 못했구나. 잠깐만 미안해요. 여기 21번을 안 했구나. 요 564번 한번 풀고 갈까요? 564번 1과 729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들었대요. 쌤처럼 그 새로운 수열로 한번
오, 잘했어요. 이 첫 번째 거 B1으로 두고 요 녀석을 Bn 플러스 2라고 두고 했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R의 n 플러스 1제곱이 729가 나왔을 거야. 이렇게 풀었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729는 3의 몇 제곱? 그치? 그러니까 그거 알면 잘 풀리죠. 그치? 딱 보이지? 좋습니다. 등비 중앙. 자, 세수가 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거 곱 이용해 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4의 제곱이 x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x-1 요거 풀어주면 되겠죠? 괜춘? 이때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봐봐. 쌤이 3을 곱하고 그냥 전개를 한번 싹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저 녀석은 x제곱 플러스 x-2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보이니? 3 왼쪽으로 슉 넘기고 다 전개했어. 괜찮아? 그럼 봐봐. 3x제곱인데 우변에 x제곱이 넘어오니까 2x제곱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x인데 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5가 되지 않겠니? 그 다음에 48 플러스 2니까 여기 50 정도 나오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모든 실수 x값의 합이잖아. 그냥 근각의 수로 구해도 돼요. 이해돼? 그래서 그냥 2분의 25 갈기면 된다. 그럼 정 안 되면 근을 직접 구하셔도 돼. 뭐 구할 수는 있겠지? 10이랑 5로 쪼개면 근은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2분의 5랑 10 이렇게 두 개가 나왔겠네. 실제로. 그지?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얘는 숙제로 풀자. 나머지 열심히 대입하고 푸세요. 자, 22번은요. 우리가 등비랑 등차가 이제 섞이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세수 2a, 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잘라? 등비 중앙 이용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a 제곱은 2b 하나 적어놓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수 ab 32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잘 봐야 돼. 등차야. 등비가 아니지.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가운데 거를 2배 한 게 양 사이드의 합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봐봐. 대입하고 싶어져. 보이지? a제곱이 a 플러스 30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0은 0이겠다. 따라서 a 값이 6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a도 양수래. 빠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b의 값은 2b가 36에서 b가 18 정도 나오겠네요. 그지? 그러니까 18 마이너스 6은 12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우리가 등비 수열 이루고 등차 수열 이루고 각각 끊어서 등비 중앙, 등차 중앙 이거 까딱 정신 놓고 풀다 보면 다 이상하겠어. 막 필 받아가지고 다 등비로 쓰고 막 이러면 문제 끝나는 거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풀게 돼요. 얘는 등차 수열 때처럼 좀 뭔가 막 곱해져서 없어지고 막 굳이 그렇게 세우지 않아도 돼. 우리가 만약에 등차를 이루는 세수는 쌤이 이렇게 두고 풀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렇게 굳이 등비 때는 굳이 안 둬도 돼.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이렇게 안 둬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a의 r 마이너스 1제곱이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a
AR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두고 푸세요. 이렇게 두면 잘 볼래? 등비수열 이루는 세 실수가 AR 제곱인데 그 녀석이 합이 2분의 3. 괜찮아? 그 다음에 저 녀석들을 싹 다 곱해볼래? 그럼 A가 몇 개가 나오고 R이 몇 개가 나올까? 응?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1이지.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이거잖아. AR이 마이너스 1이에요. 보이니? 좋아. 자, 여기까지 보였어. 그러면 우리가 저 첫 번째에서 물론 이 녀석도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2분의 3이라고 바꾼 다음에 여기서 A는 마이너스 R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괜찮아? 그럼 자, 천천히 마이너스 R분의 1이 들어간 거잖아. 전개할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이 2분의 3 나오는 거 혹시 보이나요? 그냥 내가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할게. 그러면 R 더하기 R분의 1이 2분의 마이너스 5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또 R 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 풀어도 되겠지만 직관적으로 R이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왜 그러냐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이야. 근데 이 녀석이 역수가 돼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R을 이렇게 두 개로 구할 수 있었어. 근데 어차피 뭐가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A가 그럼 이제 2 또는 2분의 1 또는 2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2분의 1일 때는 R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2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세 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2였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었겠지. 어쨌든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 이렇게 세 개거나 이렇게 세 개거나 종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1 2가 세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괜찮니? 모든 상관이 없어. 그냥 이 순서만 바뀌는 거다 보니까 괜찮다. 자, 저희 567번 한번 풀고 가볼게요.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우리 저거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24인 것도 써야 돼요. 귀찮지. 너 그거 안 쓰고 싶었지? 썼다가 냅다 지워놔 버렸네 그냥.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합이랑
그러니까 세 실근의 합이랑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랑 이용해서 AR 전체의 세제곱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64? 다 나왔는데 세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k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 마이너스 붙여야 돼. 마이너스 a분의 d야.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림 보이니 이거? 혹시 환공포증 이런 거 있으세요? 없어? 쌤은 어릴 때 환공포증이 있었거든요. 환공포증 뭔지는 알지? 와, 쌤이 처음에 그 학교에서 실험을 할 때 그 혹시 세포 현미경 이런 걸로 봐봤어? 되게 좀 징그럽지 않니? 좀 징그럽지? 그러니까 막 세포벽 이런 거 막 세포막 이런 거 관찰할 때 되게 징그럽잖아. 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중딩 때 현미경으로 막 보는데 징그러워가지고. 근데 쌤이 대학교 때는 계속 그런 거를 봐야 되니까 황공포증을 이겨냈습니다. 사라지던데? 그냥 많이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쌤이 이런 걸 봐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자, 보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새롭게 계속 정사각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봐봐. 근데 넓이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저 하얀색을 잘라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은 거의 합이 S1이라고 나와 있지.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오려내고 남은 부분을 S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중점 연결해서 만든 새로운 정삼각형을 또 없애버리는 거지. 저걸 없애가지고 또 이렇게 영역이 바뀐 거야. 보이니? 그 우리가 이 넓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네. 자, 잘 봐. 쌤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요 첫 번째 거 볼까? 여기가 지금 2였는데 여기가 다 1로 바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그냥 맨 처음 나온 녀석 한번 볼래? 맨 처음 나와 있는 녀석은 그냥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삼각형 하나지.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반띵이 되는 대신에 개수가 3개로 늘었어요. 이해됐어? 자, 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를 쌤이 각각 표현을 해볼게. 이 1이었는데 근데 요 이 1은 우리가 그 구하고자 하는 항은 아니었어. 그냥 기준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1이 잘 봐. 한 변의 길이가 1이 됐는데 삼각형의 개수는 3개가 된 거지. 보이니? S2 입장에서는 어때?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 됐는데 삼각형의 개수는 3의 제곱계가 된 거 보여요? S 세제곱은
한 변의 길이가 또 전 거의 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되었을 거야. 괜찮지? 근데 삼각형의 개수는 또 3배가 되니까 3의 세제곱계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쭉 반복할 때 우리가 S10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고 여기는 3의 몇 제곱이 될까를 고민을 해보자. 자, 규칙성 찾아. S2일 때는 2분의 1의 1제곱이지? 3일 때는 제곱이지? 10일 때는 몇 제곱일 것 같아? 그렇지. 그 다음에 2제곱일 미안해 S2일 때는 3의 제곱, S3는 3의 세제곱, 쭉쭉쭉 S10일 때는 10제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S10의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지.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의 9제곱에다가 제곱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3의 10제곱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10의 넓이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조만한 정삼각형이 이렇게나 많은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그래서 얘를 다 정리하면 있잖아. 루트 3에다가 저거 2분의 1의 18제곱인데 4분의 1도 2분의 1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의 20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10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봐봐. 이 녀석을 조금 더 센스 있게 쓰면 4분의 1의 10제곱 되는 거 혹시 보여요? 3의 10제곱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3의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의 변화 따로 고려하고 삼각형의 개수를 따로 고려한 다음에 우리가 그냥 구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잘 볼래? 애당초에 그냥 여기에서 넓이를 다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이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이다라고 하고 그냥 일반항 자체를 구해버려도 돼. 근데 그 방법은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거든. 굳이 일반항을 구하라고 안 했는데 내가 일반항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요 경향성을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처음부터 여기가 좀 많이 어려울 거거든. 우리 568번 풀고 넘어갈게요. 열심히 한번 풀어봐. 화이팅! 조금 편할 것 같대.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 배워봅시다.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일 때 수열의 합 공식은 저렇게 생겼어요. 좀 기괴하게 생겼지? 그치? 천천히 한번 증명을 해볼게. 우리가 합공식 한번 배워보자. 자, SN은요. 자,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는 거는 우리 배우고 왔죠? 그치? 우리가 얘를 이제 유도를 할 건데 잘 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AN-1 더하기 AN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등비수열로 좀 한번 표현을 해보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쭉쭉쭉 AR의 n-2제곱에 AR의 n-1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쌤이 여기서 RSN을 구해볼게. 그냥 위에다가 R만 한 번 더 곱하는 거야. 그리고 쓸 때 있잖아. 여기다가 R을 곱해서 AR을 여기에 쓰고
AR 제곱을 엿다 쓰고 AR 세제곱을 엿다 쓰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했다 치자. 그럴 때 여기가 AR의 n-2제곱이 나왔을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AR의 n-1제곱 AR의 n제곱까지 나왔었겠죠. 요거 이해되니? 괜찮아? 그 다음에 R에서 위에 거를 빼면 R-1의 SN으로 정리가 되겠지. 보이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어때? 다 사라져. 빡빡빡빡빡빡 다 사라지고 AR의 n제곱에서 빼기 A제곱이 미안해 A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로 묶으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우리가 SN을 구하려고 하면 이 녀석을 R-1로 나누면 되겠다 라는 공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이거는요 지원아 이거 약분하지 마. 그리고 우리 참 어려울 텐데 곱셈 공식에서 혹시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로 묶어내면 초항부터 그러니까 X가 공비라고 하면 저 모양이지. 이걸로 나눈 거야 그냥 이거를.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정성 들여서 증명을 한 거야. 보이니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가 1 더하기 R 더하기 쭉쭉쭉 R의 n-1제곱이 R-1이 이렇게 있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게 보이는 순간 R-1로 나눠주게 되면 이 공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유도 과정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공식 암기를 해야 돼 무조건. 유도할 생각 하지 마. 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한개수만큼 제곱한 다음에 빼기 1 해주는 구조예요. 지금 머릿속에 잘 넣어놔. 이거는 이제 주로 공비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이 식을 쌤이 그냥 의도적으로 살짝 변형을 하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보이니?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분모 분자에 곱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1에서 작은 걸 빼주는 게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눠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거지 뭐 정답은 아니야. 일단 위에 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때 좀 다르게 적용시키면 조금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아. 지금 외워. 그리고 공비가 1일 때는 우리가 그냥 모든 항이 다 A였을 거 아니야. 공비가 1이니까 초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쭉쭉쭉 n번째 항도 A니까 A를 n개 더하게 되니까 NA라는 공식이 생기게 되는 건데 뭐 얘는 뭐 그냥 생각하면서 풀면 되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거의 안 나와. 외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 녀석이 등비수열의 합공식 꼴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좋아요. 잘 봐. 요 합공식 모양에서 쌤이 1-R분의 A를 뭐 라지 A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SN이 그냥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 그래 뭐 여기 뭐 r 마이너스 1이라고 치환할게. 그 위에 걸로 보고 이렇게 치환했을 때 요 녀석이 그냥 a로 치환이 된 거야. 괜찮아? 이런 모양일 때 우리가 일반항은 이 녀석의 일반항은 당연히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 그리고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a1은 a의 r-1 이렇게 나온 게 초항이 되는 거야. 이거는 문제 풀 때 쌤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온다. 뭐 갑자기 4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4로 묶어내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이 3이구나 이런 게 보이면 좋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자, 필수 예제 풀어볼게요. 자,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이 저렇게 생겼대요. 자, 일반항이 뭔가 좀 다르지? 변형을 한번 시키는 게 좋아. 왜냐면 이거 보고 무심코 공비를 2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기 2n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N은요. 잘 봐. 2 곱하기 4의 n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A1은 1 대입했을 때 8 나오고 공비는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괜찮아? 보이니? 이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4-1분의 초항에다가 4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괜찮아? 계산이 안 될 거거든? 3의 8제곱에 4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냥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괜찮니? 2번 볼게.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의 AN에 대해서 A2가 2분의 1이고 A6가 32분의 1이래. 자, 지원아, A2에다가 공비 몇 개를 곱해야 A6이 되지? R에 4제곱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R 4제곱 한 게 32분의 1이다. 따라서 R의 4제곱은 16분의 1이지? R은 2분의 1이에요. 공비가 양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5번째 항. 자, 그럼 우리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 항은 1이었을 것 같아. 그래야 공비 곱해서 두 번째 항이 2분의 1로 나왔을 것 같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S5는 1-2분의 1분의 왜냐면 이제 R이 1보다 작으니까 이 공식 쓰는 거야. 초항에다가 1-2분의 1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저거 분모 계산하면 2분의 1이잖아. 역수하면 2가 되고 1-32분의 1이죠. 그러니까 32분의 31인데 2를 곱하니까 16분의 31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방금 우리 일반항 계속 구하면서 왔잖아. 그걸로 공비 구하고 첫 번째 항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합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돼. 우리가 등비 수열은 좀 애석하게도 무조건 첫 번째 항을 구해야 합을 구할 수 있어. 우리 등차 구할 때는 안 그랬잖아. 근데 등비는 좀 공식에 틀어 막힐 수밖에 없다. 자, 573, 4 풀고 넘어갑시다. 열심히 풀어보세요.
첫 번째 것도 좀 예쁘게 나오진 않아? 지원아, 여기 약분만 한번 해줘. 미안해.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1-R로 쓰면 편해? 조금 불편하지 않았니? 문제 풀 때?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어요. 마음에 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게 좀 싫어가지고 보통은 R-1분의 A에 R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냥 그렇다. 뭐 풀면 장땡이죠. 자, 26번 볼게. 자, 첫째 항부터 제 5번째 항까지의 합이 1이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3인 등비수열의 15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초항부터. 자, 그럼 쌤이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공식에 대입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공식에 대입하기. 그러면요, 잘 봐. S5는 R-1분의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 한 개 1. 그 다음에 S10은요 R-1분의 A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한 개 3. 맞지? 자, 우리가 이 두 개를 연립할 건데 우리가 나누기로 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1로 나눠.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면 되거든. 그래서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R의 5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 R-1분의 A는 공통이니까 다 서로 사라졌을 거야. 이거 보이니?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1로 나누면 됩니다. 이래도 똑같게 나와. 나누기 연립을 잘 못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배워가면 돼. 그러면 재밌는 그림이 나와요. 합차 공식 보이니? 약분 R의 5제곱 플러스 1이 3이라서 R의 5제곱이 2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S15는요 R-1분의 A에다가 R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자, 여기서 쌤이 뭘 구할 거냐면 요 R의 5제곱은 2를 1번씩에다가 대입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요 녀석도
1이었겠죠. 뭐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1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래 15제곱 마이너스 1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아래 5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8 마이너스 1은 7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자, 지금 쌤이 어떻게 했어? R이랑 A를 따로 안 구했어. 저 R-1분의 A를 통째로 구했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R-1분의 A가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인 거야. 이거 지금 초항 구하려고 하면 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져. 그치? 대입해가지고 R에다가 그럼 뭐야? 2의 5제곱근을 대입해야 돼. 그럼 A가 쉽지 않아지겠지. 그치? 딱 봐도 좀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테크니컬하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풀이 공식 대입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보여줄게. 잘 봐.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1이래. 그러면 요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를 싹 다 더한 게 3이야. 맞지? 쌤이 왜 이렇게 나눴냐면 5칸을 뭔가 한 덩어리로 본 거야. 5개를. 그래서 봐봐. 요 녀석이 1이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잘 한번 생각해 볼래? A6은 A1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나오죠? 5번이지. A2에다가 R5제곱 곱하면 A7 쭉쭉쭉. A5에다가 R5제곱 곱하면 A10 나오는 거 보여?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은요. R의 5제곱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파란 색깔의 녀석이 R의 5제곱에 A1 더하기 A5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녀석이 그냥 R5제곱이 되는 거야. 빨간색이니까. 따라서 R5제곱 더하기 1이 3이 나와서 R5제곱이 2가 바로 여기서 나와. 괜찮아? 그래서 잘 봐. 이제 뒤에 구할 건 뭐야? 여기까지 더하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럼 얘도 봐봐. 여기에다가 또 R5제곱 곱하면 나오는 거 보여? 괜찮지? 근데 이 파란 색깔 덩어리의 값이 2였고 여기 덩어리가 1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주황 색깔 덩어리는 2 곱하기 2 해가지고 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저 5개를 덩어리로 보면 등비수열이 성립이 됐던 거야. 그래서 1항부터 15항까지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해서 7로 구할 수가 있어. 괜찮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렇게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등비수열이 자연스러워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3점짜리 문제들 있잖아. 좀 중간 난이도? 요런 느낌이 그 아예 남들이랑 속도가 달라지겠지. 요런 식으로 푸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바로 풀면 있잖아. 암산이 돼 얘도. 쌤이 그 등차 수열도 한번 비슷하게 설명했었던 거 있었어. 그치? 뭐 D를 몇 번 더해가지고 뭐 다음 게 되니까 이 전체 덩어리로 봤을 때도 등차 수열이 성립해가지고 막 했었잖아. 저번 시간 때. 그거의 등비 수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7번 볼게요. 자,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네요. 그치? 그럼 우리가 SN을 식으로 세울 수 있지 않아? 1 공비 분의 초항에 1 2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다.
괜찮? 이 녀석이 2-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보여요? 이 녀석이 1.999래. 그러면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0.001 아니야? 마이너스 1000분의 1 아니에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요, 마이너스 2000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게 돼. 부등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아까 우리 2의 10제곱까지 외워놨었어. 얼마야? 그치? 1024분의 1은 2000분의 1보다 크지? 근데 1024분의 1에다가 한 번 더 2분의 1 곱하면 뭐 나와? 그치? 2048분의 1은 2000분의 1보다 어때? 그러니까 딱 처음으로 작아진 거지. 아까는 1024분의 1은 2000분의 1보다 컸잖아. 그러니까 최초로 만족하는 n의 값은 11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가자. 자, 활용 문제야. 자, 어느 나라에서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이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이 800만 톤이래요. 와, 씨, 많네.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600만 톤일 때 2023년의 탄소 배출량은 2017년의 탄소 배출량의 몇 배인지 구하래. 그 우리가 관계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줄인다고 했으니까 처음 나온 해가 지금 2017년이지, 그치? 자, 요렇게까지 합이 나와 있고 2020, 2021, 2022까지 또 합이 나와 있어. 그때 이제 2023년은 2017년에 몇 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여기를 A라고 해봐. 그러니까 처음에 배출되는 2017년의 배출량을 쌤이 A, 그 단위가 뭔가 만톤 같아 보이지? 그러니까 A 만톤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 그리고 우리가 매년 당연히 줄이려고 할 거 아니야. 줄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AR만 톤인 거야. 이때 R은 0에서 1 사이여야 되겠지. 요거 이해돼? 매년 감소하는 비율을 R이라고 둔 거야. 그러면 여기는 AR제곱만 톤. 요거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싹 다 합친 게 얼마야? 800만 톤이 되는 거지. 근데 만 톤은 이제 단위니까 생략.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더한 게 600만 톤이래요. 그리고 얘는 AR 세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잖아? 이 녀석이 지금 600만이래요. 괜찮아? 그럼 봐봐. 쌤이 지금 여기서 구한 첫 번째 관계식, 여기서 구한 두 번째 관계식으로 우리가 R의 세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 오니? 2번을 또 1번으로 나눠볼래? 그러면 분의 AR 세제곱의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800분의 600이니까 4분의 3이 나와요. 괜찮아? 그럼 여기서 A 사라지고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서로 다 약분되겠지. 따라서 R 세제곱이 4분의 3이 나온다. 괜찮아? 이때
2023년에 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면 AR 6제곱인 거 보여? 이 녀석은 2017년에 탄소 배출량의 R의 6제곱배인 거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R의 6제곱이 되는 거고 16분의 9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거 괜찮아? 지금 이거 도식화 이렇게 안 시키면 문제 푸는 게 좀 힘들어. 그리고 굳이 쌤이 합공식 굳이 이용 안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개수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항의 개수, 더하는 항의 개수가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다 일반항식으로 둔 다음에 푸셔도 무방합니다.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힘냅시다. 자, 지금부터 조금 모양이 곤란한 녀석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등비수열은 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이때 A는 R 마이너스 1분의 A였어. 근데 잘 봐. 지금 이 녀석들을 보면 초항부터 성립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저 SN을 보고 공차랑 초항을 구한 다음에 합공식을 쓰면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1번에서 나오는 SN을 보면 4 곱하기 4의 n제곱의 마이너스 2죠. 근데 얘는 뭔가 좀 이상하지. 왜냐면 전개가 됐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4였어야 돼. 그래야 위의 모양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4로 묶으면 4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근데 저기가 마이너스 2지. 얘도 그 등차 수열 때처럼 초항부터 성립하지 않은 식이기 때문에 저렇게 바뀐 거야. 조금 어려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AN을 구할 때 SM-SM-1로 구할 수 있다고 배웠었던 거 기억나지? 얘를 이용해서 본다면 잘 봐. 에서 빼기 이거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마이너스 2끼리 서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4의 n제곱에서 4의 n제곱을 빼니까 3 곱하기 4의 n제곱이 나와요. 일반항이. 이거 이해돼? 따라서 AN이 4의 n제곱 미안해. 다시 3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이때 전제 조건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잘 봐. 잘 봐야 돼. 쌤이 S1은 A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n을 1을 대입하면 S1은 16-2가 나오니까 14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에는 봐봐. SM-SM-1로 구하게 되는 공식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했지. 여기다가 함부로 1을 대입해가지고 12로 구하면 틀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래서 쌤이 얘기한 게 저 합을 보고 일단 뭐 등비수열의 합처럼 생겨 먹었잖아. 4의 n제곱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저 녀석은 애석하게도 첫 번째 항부터는 성립하지 않았었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항 이상부터는 등비수열이었고 첫 번째 항은 예외적으로 14가 나왔던 거지. A1이.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A1은 14고 A4의 값은 였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4의 4제곱이니까 3 곱하기 2의 8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2의 8제곱은 얼마였죠? 오케이. 3 곱하기 256 하니까 768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4 더하기 768 해주면 정답이 782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782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SM-SM-1로 일반항 AN을 찾으면 등비수열 모양이 나올 거야. 근데 그게 2 이상부터 성립하는 녀석이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은 S에다가 따로 대입해서 구해줘야 된다. 이거 명심하고 가는 거야. 자, 2번 볼게요. SN이 5n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우리가 AN은 SM-SM-1이니까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5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마일 서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5의 n제곱은 5 곱하기 5의 n-1제곱으로 써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4 곱하기 5의 n-1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저 모양을 보고 초항이 4고 공비가 5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얘는 n이 2 이상부터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공비가 5인 건 맞는데요. 초항이 4인 건 아니야.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아다리가 맞게 4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점 보여? 위에 거랑? 아까 위에는 우리가 1 대입했을 때 14 나왔는데 아래 거는 12가 나와서 달랐지.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여기 5n제곱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등비수열 합공식 공식 모양처럼 나와서 이 녀석이 딱 A1이 4가 나왔기 때문에 였다가 4를 대입해도 성립이 똑같이 되니까 갑자기 문제가 이제 AN은 4 곱하기 5의 n-1제곱이 되고 n은 1 이상부터 성립하는 식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아다리가 맞게 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AN이 100이 되도록 하래. 그러면 n에다가 3 정도 대입하면 4 곱하기 25니까 100 정도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K 값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개념 원리 합계. 조금 어려워. 여기 문제. 괜찮아. 쌤이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지금 하고 싶어? 상관없어? 쌤이 왜냐면 제 시험 보게 해주고 싶은데 조금 여유 있게 보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면 여기 설명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서 진도가 촉박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요 한 문제 빼고 풀어오면 돼. 숙제할 때. 괜찮아? 이 정도면 그냥 다음 시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쌤이 여기도 오늘 설명할지 다음 시간에 설명할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지환이가 등비를 오늘 처음 배웠잖아.